이번 이야기는 1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아무렇지 않게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가던 범인을 28년 만에 검거한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016년 8월 29일 중국 공안부는 28년간 묻혀있던 히데에미제 사건인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은 물론 BBC, CNN 등 전세계 주요 언론에서 중국판 살인의 추억, 중국판 잭 더 리퍼가 검거되었다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4년간 바이인 씨를 공포에 떨게 했던 범인의 정체는 평범한 척 학교 매점을 운영하며 스라의 2명의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 주변에서 훌륭한 아버지이자 효자로 소문난 평범한 가장인 52세의 남성 가오청룡이었습니다. 가오청룡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중국판 잭 더 리퍼, 중국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악명 높은 이름이 붙었는지 그의 삶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오청룡은 1964년 11월 10일 중국 간수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가난한 농가에서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공부머리가 좋아 파일럿을 꿈꿨지만 신체검사에 서떨어지고 명문대진학을 노렸지만 이마저 실패했습니다. 이맘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각별했던 둘째 형마저 사망하는 비극이 한꺼번에 일어나자 안 그래도 내성적이던 가오청룡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고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가오청룡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중에도 닭을 잡아 죽이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동네에서 닭을 잘 잡는 걸로 유명해 닭 잡을 일이 있으면 그에게 부탁할 정도였다고 하죠. 1988년 병수 발끝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첫째 아들의 임신 소식을 들은 가오청룡은 기쁨보다는 먹고 살 걱정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해 5월 며칠 바이인시에 일하러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가오청룡은 절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5월 26일 오후 5시경 바이인시 바이인구 용평가 회사 기숙사에 열려있던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집안에는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고 물건을 훔치려 옷장을 뒤지던 중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여성과 마주치자 비명을 지르려는 여성의 입을 막고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찔러버립니다.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오빠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빠에 의해 발견된 23살 바이씨의 시신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온몸에 26군데의 자상기 있었으며 목을 깊게 베인 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중 7군데는 사후에가 해진 것으로 보였으며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충격적이게도 사후에 성폭행이 있었던 걸로 보였으며 왼쪽 허벅지에는 피 묻은 범인의 손자국이 문손잡이에서도 같은 지문이 발견됩니다. 사건의 잔혹성으로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 원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판단한 공안은 같은 회사 직원들부터 주변 인물들, 지역 주민들까지 조사하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목격자는커녕 범행 동기조차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힘을 잃고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88526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 당일 회사 동료와 근무를 바꾸지 않았다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라며 자신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자책하던 오빠는 결국 2년 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가오청룡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란저우시까지 이동했으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생활하였고 첫째와 둘째까지 출산하며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6년 후인 1994년 7월 27일 다시 절도를 저지르기 위해 바이인시를 찾은 범인은 바이인공전국 여기 숙소에 침입해 19살의 여성 스씨와 마주칩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여성을 목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그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어도 스씨가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기숙사 문을 열자 피바다가 된 바닥에 쓰러진 스씨를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이번에도 목을 베인 상처였고 안면 골절과 목졸림에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흔적과 36군데의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이 6년이라는 긴 공백을 두고 저지른 범행이기에 공안은 6년 전의 사건과 비슷하다고는 느꼈지만 연관짓지는 못합니다. 6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니깐 말입니다. 모방범죄 혹은 치정관계에 의한 원한살인일 거라 추측한 공안은 여성의 주변 인물이나 과거의 연인관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되지만 목격자나 단서가 너무 부족했기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연쇄살인과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과학적 분석에 한계가 겹쳐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차 사건을 저지른 후 가오청룡은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시에서 용광로 작업자의 직업을 구합니다. 먹고 살만해지면서 도박에 빠진 그는 집으로 보낼 돈이 부족해지자 세 번째 범행을 계획합니다. 2차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후인 1997년 3월 27일 바오터우시 혼들론구 철강회사 직원인 21살의 여성 리씨를 발견하고 그녀를 미행해 리씨의 숙소에 침입합니다. 침대에 그녀를 결박한 뒤 집을 뒤지던 범인은 돈이 될 만한 걸 찾지 못하자 격분했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녀를 살해하고 달아납니다.
공안이 리 씨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교살당한 것으로 보였으며 입에는 빗자루가 넣어져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바우터우시 공안은 범인의 DNA를 수집하고 현지인이 아닐 거라는 것까지 분석해내지만 달라진 범행 패턴과 너무 멀었던 바이인시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연관짓지 못하며 3차 사건도 미제로 남게 됩니다. 공안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바우터우시를 떠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가오청룡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다시 바이인시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오청룡은 고삐가 풀려 미쳐 날뛰기 시작하며 바이인시를 공포에 몰아넣는 연쇄살인이 시작됩니다. 1998년 1월 13일 바이인시 바이인구 성리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29살의 여성 양씨를 미행한 범인은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제압해 강제 침입을 하려 하자 비명을 지르는 양씨의 목을 주저없이 베어버렸습니다. 3일 후 양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녀의 시신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목과 몸은 분리돼 있었고 16군데의 자상이 있었으며 범행은 더욱 잔혹하게 진화하여 두 정부를 돌연해 가지고 가는 특이한 패턴이 추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이 보이는 일종의 전리품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날의 살인을 추억하는 트로피 테이킹이라 분석했습니다. 공안은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데 성공했지만 뭔가 수사를 해보기도 전에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일 후인 1월 19일 바이인시 바이인구 수이찬로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던 29살 덩씨에게 남편의 동료라 속여 집에 침입해 등을 돌린 그녀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녀에게는 16군데의 자상이 있었으며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이 저지르는 범행이라고 말하는 듯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남기고 다녔습니다. 이맘때쯤 공안은 내몽골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연쇄살인임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바이인시 현지인일 거라 확신하죠. 이게 범인을 잡기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로 단정을 지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죠. 6개월이 지난 7월 30일 바이인 공정옥 직원인 정씨 집 문을 두드립니다. 부모님의 직장 동료라고 생각한 정씨의 딸은 아무 의심 없이 범인을 집 안으로 들였고 그날 저녁 그녀의 딸은 옷장에서 처참하게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다른 사건들도 시민의 공분을 샀지만 유독 이 사건이 큰 공분을 샀던 건 피해자 나이가 고작 8살이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차를 끓여 먹고 달아난 걸로 보였습니다. 다시 4개월이 지난 11월 30일 바이인 공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23살의 여성 추이씨를 미행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로 오해한 추이씨가 차를 대접하려 등을 보인 순간 범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했고 22군데의 자상이 있었으며 신체의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98년 한 해에만 참혹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바이인시 전역에는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만 노리는 미치광이 연쇄살인범이 있다는 괴담까지 만들어져 붉은 옷 자체가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사실 가오청룡이 붉은 옷에 대해 패티쉬가 있었던 건 아니고 80년대 중후반 당시 중국에는 홍위소녀, 붉은 옷을 입은 소녀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얻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붉은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붉은 계열의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가오청룡이 이 유행을 잠재워버린 거였죠. 공안은 도시에 엄청난 인원을 투입하며 도시를 감시했었는데 경비가 삼엄해진 탓인지 잡히는 게 두려웠었는지 범인은 범행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인 2000년 삼엄한 경비가 느슨해졌다 생각한 건지 살인에 중독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지 범인의 범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11월 20일 면방적 공장에 다니던 28살 러시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여성의 시신은 너무 참혹했으며 양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누가 봐도 연쇄살인범의 범행이 다시 시작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2001년 초 공안국에 범인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귀가 중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걸 눈치챈 여성은 재빨리 문을 잠가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창문 밖에서 웃는 범인의 얼굴을 본 여성의 증언으로 비로소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범인은 바이인시에 거주하고 1964년에서 71년생, 키는 168에서 176 사이 여성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아 극도의 여성 혐오증이 있을 것이고 성기능 단속장애와 우울증이 있을 것으로 분석해 몽타주가 뿌려졌음에도 이미 살인에 중독된 범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5월 22일 부녀보건소에 재직 중인 간호사 장씨를 살해합니다. 목의 동맥이 끊긴 상태에서도 의료 지식을 발휘해 지혈하며 신고하지만 병원으로 이송 중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건물을 청소하던 21살의 창씨를 공격해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2002년 2월 5일 바이인구 타오러춘 호텔 객실에 침입해 25살 주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달아납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의 대범함을 볼 수 있었던 건 호텔이 바이인 공안국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였죠.
공안은 굴욕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고 25만 명의 지문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등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고 범인은 11차 사건을 마지막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어쩌면 범인은 마지막 사건 이후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건 수사당국의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조리돌림감이었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오던 2016년 뜻밖인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공직자였던 남성이 뇌물사건 혐의로 체포되어 DNA를 채취하게 되는데 이 남성의 DNA가 범인의 DNA랑 일부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공안은 이 남성의 가계도를 모두 조사하였고 첫 범행이 일어난 지 28년 3개월 만인 2016년 8월 26일 바이인공업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가오청룡을 검거하게 됩니다. 가오청룡은 마지막 사건 이후 큰아들이 바이인 명문고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바이인시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동안 공안이 그가 바이인시에 살고 있음에도 그를 잡지 못했던 건 가오청룡이 바이인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적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후커우라는 호적제도가 있습니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도시 사람인지 농촌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현대판신분제로 이 구분에 따라 교육, 의료, 연금 등 핵심 복지 혜택에 큰 차별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란저우시 위중현의 농민공 출신이었던 가오청룡은 도시였던 바이인시에 호적을 옮길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 현지인이라 확신한 것이 가오청룡을 잡기 힘들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가오청룡은 검거 당시 우리가 왜 왔는지 아느냐는 공안의 질문에 덤덤한 표정으로 알고 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이다. 라고 답했고 취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내게 저항하는 여자들에 대한 전리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왜 범행을 멈췄냐는 질문에는 CCTV가 많아졌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자식들의 앞길을 망칠까봐 멈췄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 주목을 받았던 건 가오청룡이 그린 HTP 심리검사였습니다. 참고로 HTP 검사란 집, 나무, 사람을 그리게 해서 범죄 심리 분석에 사용되는 투사적 그림 검사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에서 벌거벗은 남자는 수치심과 열등감을, 뾰족한 칼날 모양의 나뭇가지 12개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피해자의 수를, 기와집은 폐쇄적이고 불안정한 형태로 타인과 단절된 고립감과 내면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오청룡은 사이코패스이자 다중인격자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재판에서 죽는 게 두렵지 않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처음 살인을 저질렀을 때부터 죽을 준비가 돼 있었다. 법정 진술에서는 잡히는 게 무서워 살인을 참았는데 참는 동안 금단 현상 때문에 미칠 뻔했다. 이는 명백히 쾌락살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었죠. 피해자 가족에게는 돈이 없어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8년 3월 30일 1심에서 살인, 성폭행, 강도, 사체훼손 등의 죄목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 의지가 없음을 밝히며 2019년 1월 3일 약물주사형으로 5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신상이 알려진 아들들은 직장을 잃고 여러 번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법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릴런드 커크는 증거는 사라지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읽어낼 능력이 부족할 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남아있는 한 영원한 미제 사건은 없는 것 같네요. 1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아무렇지 않게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가던 범인을 28년 만에 검거한 중국판 잭 더 리퍼, 중국판 살인의 추억,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